갑상선 암 수술했어요. 어깨하고 허리하고 이제 그 수술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발견 당시가 이미 4기였고 이미 전이가 다른 상태로 병원을 갔죠. 저는 외부인이 와가지고 그 좁은 데 누워있는 그게 자체가 나는 이제 저를 싫은 거고 또 그래서 내가 안 쓰려고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에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몰랐을 것을 뭐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몸 푸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케어만 해주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좀 딸처럼 잘 해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병원에 없어도 기본적인 케어를 다 해주시고 일단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간병인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시간대는 꼭 와야 된다, 이런 게 편하죠. 그럼 내가 갈 수 있을 때 미리 시간을 빼서 갈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도 일정한 시간에 돌봐줄 시간을 만들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간병인이 저한테는 자식 같은,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오른쪽에는 기부스 다 하고 왼쪽에는 저 혈관을 찾지 못해서 꺾인 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 팔을 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걸어는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신청을 했는데 자식도 진짜 그 간병 하루 하다가도 짜증이 나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그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서 빨리 좀 회복이 됐어요. 그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그 하루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간병인분들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계속 갈아줘야 되고 간호사들이 뭐 말하면 이걸 해야 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랑 친구가 돼서 산책도 시켜주시고 계속 만져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도 주고 아프면 아프지 말라고 같이 울어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일이잖아요. 그분들 직업인데도 저렇게 마음을 주다니 대단한 것 같았어요. 앞 테이블에 딸이 나중에 몸살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 저 딸이 아프겠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 전문적으로 이제 그 간병을 하셨던 분은 자기 조절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 몸 관리를 딱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귀찮아하고 자기 부모지만 우리 부모님은 또 아파서 또 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밤에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간병인 언니는 그냥 제가 조금만 불편해도 한 몸처럼 책임감에 이렇게 화장실까지 새벽에도 12번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옆에 가족이 있으신 분은 깨워야 되고 안 일어난다고 좀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그 이렇게 부탁하기가 더 어려운 그 상황을 보고 전 너무 편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한 간병인 한 5, 6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우리 나이였어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황폐된다는 걸 겪어봐 놓으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거는, 근데 요번처럼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고 계속 그 간병을 하기 위해서 식당 일을 다니시는 거를 봤어요. 너무 그 힘들어서 부모님이 오래 살아 계신 게 너무 나한테는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병보험 들어놨더라면 제가 제 일 보면서 부모님 간병하는 그 간병보험 회사에 맡기고 저도 좀 편안할 텐데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저랑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모가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더라. 며칠 같이 있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차 타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모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날 것 같다. 그럼 내 나가 있을게. 너희들끼리 같이 엄마 다 듣고 있다고 뭐 사랑한다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랑 다 같이 있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장례식장까지 끝까지 와서 저희 일 다 도와주고 가셨어요. 같이 울면서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끝까지 다 장례식장까지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 번호 있어가지고 저보고 소희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부산 놀러 오라고 이모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있어요. 그냥 엄마랑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이렇게 내 몸이 불편한데도 단순한 그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내가 그 불편한 상태일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그 편리한 것 때문에 굉장히 폭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면 이거는 한 달에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 한 달에 5만 얼마면 그 한 달을 쓸 수 있을 때 10만 원이나 치면은 한 달이면은 300만 원이 넘어요. 300만 원을 쓰면서 3만 원, 5만 원이 비싸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쓸 일이 있을까? 있겠죠.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20년을 내다보고 또 가야 되는 문제니까 아 이걸 넣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은 있지만 불안하니까 치매라는 게 내일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의 보험은 들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생활에 쓰일 줄도 몰랐고 이렇게 내가 어떤 중증도 아니고 큰 뭐 다리가 못 쓸 정도도 아니었고 소변 대변을 받아낼 정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간병인을 쓸 거라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험이 있다라고 권하게 되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보호자가 편하고 보호자가 안심이 되는 서비스죠. 그래서 환자가 최우선이 돼야 되지만 보호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편해야 되고 보호자가 좀 쉽게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안 아프시면 상관이 없지만 다리 하나만 불편해도 보호자들이 화장실 데리고 갈 때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전문가는 쑥 해갖고 쑥 들어가니까 환자도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 괜히 다리 들고 이래 봐야 환자도 불편하고 보호자도 불편하니까 일석이조로의 그거를 얻을 수 있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보호자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려면 간병인을 써야 돼요. 제가 느꼈을 때는.